네, 안녕하세요. 피던의 사용 설명회 발표를 맡은 에비던스 플랫폼 팀 개발자 김관주라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간단한 피더넷에 대한 소개, 그리고 회원 가입 방법, 피더넷에서의 연구자의 권한, 그리고 피더넷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피더넷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더넷은 병원의 EMR을 공통 데이터 모델인 CDM으로 구축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아틀라스를 통해 설계한 연구를 복잡한 환경 설정이나 서버 구축 없이 계약된 네트워크 기반의 CDM 데이터로 구동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를 통한 연구 설계 방법은 내일 교육에 예정돼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인 회원 가입 파트로 넘어갈게요. 회원 가입 절차를 시작하려면 우선 피던의 홈페이지 피더넷닷컴으로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클릭하면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보안사약서를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팝업이 제공되고요. 각 내용을 확인하시고 체크 동의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가입 절차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고요. 국가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6자리 승인 코드가 문자 메시지로 오게 되는데 그 번호를 넣으시면은 다음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본 정보 입력입니다. 그 성명, 이메일, 종사 분야, 소속 기관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던의 매뉴얼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리고요. 참고하실 사항은 그 회원 계정 관리 효율을 위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에비드넷과 계약된 네트워크 기관의 이메일 도메인 계정이 없으신 분은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정책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력하신 로그인용 이메일로 인증용 이메일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인증용 이메일의 버튼을 통한 인증은 발송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만 유효하고 1시간이 지나면 인증용 이메일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피더넷 다시 접속하셔서 로그인 절차를 수행을 하시면 이메일을 인증해달라는 메시지가 뜰 것이고요. 거기에 인증 이메일을 다시 보내달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은 가입한 이메일 도메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 관리자, 이게 기관 연구원이 회원 가입을 했으니 승인을 바란다는 요청이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기관 관리자분께서는 그 요청을 보시고 어, 어떤 사용자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승인 또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 권한 파트입니다. 다음 그림은 피더넷의 세 가지 연구자 구분인 일반 연구자, 협력 연구자, 기관 연구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일반 연구자는 아직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나 이메일 인증까지는 마친 사용자로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권한은 오픈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는 에비드넷이 구축해 놓은 모든 사용자한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기관 관리자에 의해 가입 승인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요청까지는 됐지만 기관 관리자가 승인해주지 않은 연구자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협력 연구자는 기관에 실제 소속된 연구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의 기관 관리자를 통해 협력 연구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기관 연구자는 기관에 실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며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가입 승인 요청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해당 그림으로 예시를 들게 된다면 기관 연구자 나, B기관의 기관 연구자 나라는 사람은 A기관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기관 연구자가 A기관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A기관 기관 관리자에게 협력 연구자 등록 요청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A기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RB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RB란 프로젝트를 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로 기관 관리자는 연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IRB 승인 여부를 체크하도록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예시로 든 기관 설정대로라면 기관 소속의 기관 연구자 또는 협력 연구자는 모두 연구 결과를 반출하려는 시도를 할 때 IRB 승인 여부 체크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 연구자와 협력 연구자의 IRB 승인 체크 단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IRB 승인 받는 절차는 추후 그 다음 파트인 프로젝트 생성 단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B가 결과 조회시 체크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화면과 같이 결과 조회를 시도할 때 IRB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팝업이 생성되고요. 아래 IRB 탭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프로젝트의 IRB 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마이 프로젝트 IRB 탭 New IRB 우측 하단에 보시는 파란색 New IRB 버튼을 통해서 IRB를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이 생성되고요. 내용과 함께 IRB 승인 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첨부 파일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동봉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VD 권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B가 프로젝트 단위의 승인 절차라면 EVD는 수행되는 연구 한 건 한 건마다 매번 체크되는 권한 인증 절차입니다. 예시로 든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의 그 설정대로라면 모든 기관 연구자와 협력 연구자는 프로젝트의 IRB가 승인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연구 결과 조회 또는 반출 시 항상 기관 관리자의 EVD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화면처럼 연구 결과 조회하는 팝업인데요. EVD 승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 반출 권한을 요청합니다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고 이걸 누르게 되면 기관 관리자에게 EVD 승인 요청을 하는 요청이 자동으로 전달되며 그것이 승인됐을 경우에 한해서 연구 반출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RFG에 대한 설명입니다. RFG는 리서치 보더 프리 존의 약자이며 연구 자유지대를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23개 기관이 참여 중이고요. RFG 기관 또한 EVD 권한을 따르는데 특징으로 RFG에 참여한 기관의 기관 연구자는 RFG에 참여한 다른 기관의 데이터에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RFG 권한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목차로 연구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수행은 크게 4개 절차로 나뉩니다. 프로젝트 개설, 연구 설계 가져오기, 연구 수행, 그리고 결과 조회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설은 간단합니다. 마이 프로젝트 메뉴에 진입해서 신규 프로젝트 버튼으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생성하신 프로젝트에 진입해서 애널라이시스 탭에서 애널라이시스를 생성합니다. 한 개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 애널라이시스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연구별로 구분해서 애널라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에 대한 IRB 요청 또한 이 화면에 애널라이시스 탭 우측에 보시면 IRB라고 하는 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연구 설계 가져오기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애널리시스에 진입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이런 화면이 되는데요. 여기서 임포트 프롬 아틀라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포트 프롬 아틀라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팝업이 생성되는데 이 팝업 안에는 접속할 수 있는 아틀라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연구를 설계해 둔 아틀라스의 셀렉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아틀라스의 연구 목록이 우측 하단 화면처럼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아틀라스를 통한 연구 설계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아틀라스 목록이 뜨려면은 그 아틀라스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 관리자 혹은 협력 연구자 권한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이 리스트에 아틀라스가 노출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우측 하단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필터 바이 리서치 타입이라고 하는 셀렉트 박스가 보이실 건데 이것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 연구 또는 프리딕션 연구 타입을 조정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검색된 연구의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연구 설계 가져오기가 종료가 됩니다.
연구 가져오기가 완료가 되면 다시 애널라이시스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중앙에 보시면 컨텐츠 포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연구의 타입에 따라서 에스티메이션 집 또는 프리딕션 집이라는 파일명이 내부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수행하시면 연구 설계 가져오기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다음은 연구 수행입니다. 애널리시스 진입 화면에서 익스큐션 버튼을 누르면 연구를 구동할 CDM을 지정하는 팝업이 보시는 화면처럼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아틀라스 팝업과 동일하게 권한이 있는 기관의 CDM만 목록에 보여지게 됩니다. 연구를 수행할 CDM을 지정하고 이 지정할 때 여러 개의 CDM을 동시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CDM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CDM 선택이 끝나면은 우측 하단에 서브밋 버튼을 눌러서 연구를 실행하게 됩니다. 연구가 실행되면은 하단의 execution 리스트에 실행한 연구가 나타납니다. CDM을 한 개만 선택했다면 한 줄, CDM을 세 개를 선택했다면 세 줄이 동시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연구는 처음 생성했을 때 웨이팅 단계일 거고, 그다음에 프리페어링 단계를 거쳐 러닝 상태가 되어 연구가 구동이 되고, 연구가 종료되면 세이빙 단계를 거쳐 컴플릿 또는 페일 단계가 되는데요. 페일 단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틀라스에서 설계한 연구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잘못 이해하고 설계한 연구라든지 라는 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조회 단계입니다. 연구가 잘 끝나면은 리절트라고 하는 그리드 컬럼에 뷰라고 하는 링크형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결과 조회 팝업이 생성이 되고 연구의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컨트롤 CV의 키 기능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반출 또는 조회 자체가 EVD라고 하는 IRB와 EVD라고 하는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 반출 권한이 없음에도 복사해서 가져가는 동작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C는 불가능합니다. 좌측 위에 샤이니 버튼을 누르면 연구 결과를 R 샤이니를 통해 차트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는 화면은 실제로 샤이니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에스티메이션 연구를 R 샤이니를 통해 차트로 시각화한 화면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